자, 일단 주말에 나왔던 이슈 간단하게 짚어드리고요. 제가 지난주도 아니죠. 이번 주 목요일날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지금까지 했었어요. 그죠? 네. 장중 공개 방송을 여태껏 제가 3전 3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월달, 1월 말에 했었던, 올해 1월 말에 했었던, 런칭 방송까지 다 합치면요 6번인데 6전 6승입니다. 그래서 전 장중 공개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뭐 무료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종목 뭐 2차 전지에선 이것도 좋고요, 5G에선 이것도 좋습니다. 또 반도체에선 이것도 좋고요, 제약에선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상태에서 올라간 것만 강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딱 그날도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장중 공개방송 목요일날 참여했다 1번, 못했다 2번 한번 눌러볼까요? 지난주 목요일날 장중 공개방송 오전장만 했었는데요. 참여했다 1번, 못했다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우리 아까이스님이 당연히 우리 VIP 회원님이시니까 참여했고요. 네, 참여했어?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못했다고 2번 눌러주세요. 네, 우리 연결님 1번, 권터중래님, 우리 VIP 회원님들, 공항어분이 못했어요? 네. 미성님 못했고, 우리 VIP 회원님들은 당연히 참여했죠.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장중 공개 방송을 2월달에 한번 해가지고, 넥스비티 말씀드렸었고, 3일 만에 이제 목표가 터치했죠. PC는 장중에 바로 7% 올라가서 그냥 수익 실현해버렸고요. 4월 28일 날도 남섬 알루미늄 3거래일 만에, 12%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오랜만에, 거의 한 2달 만에 했던 것 같아요. 2달 만에 장중 공개 방송을 했었었는데, 어차피 저는 매일매일 모든 방송을, 녹화 방송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뭐 VIP 방송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무료 방송 또한 매일매일 올려드리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정말 김준호 매니저가 한 종목만 했는지에 대해서 이걸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원샷 원킬 3전 3승 네 번째 장중 공개 방송인데 제가 케이프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케이프를 말씀드렸고 당연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마이너스 미증시가 7%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금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 봤을 때 마이너스 4.51%로 출발했기 때문에 1280개 종목 중에서 1750개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1250개 종목들이 1280개 종목 중에서 코스닥 1250개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왔어요. 당연히 케이프 또한 조정이 나왔겠죠. 네, 조정이 나왔지만 장 막판에 거의 뭐 마이너스 7.53에서 플러스 5.32까지 13% 이상의 바로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 9.92% 제가 이날 말씀드렸었죠. 목요일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추천드렸고 2차 매수 타이밍까지 다 잡아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시간 내에서 9.92%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시간 내에서 반등이 나왔냐면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어요. 김종호, 백선영 이게 누구냐면요. 사실 케이프의 창업주 첫째 장녀가 백선영이고요. 그리고 이의 남편 사위가 김종호입니다. 그래서 원래 케이프의 대표이사, 대주주, 최대 주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템버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이제 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당 가격은 지금 현재가가 3,980원인데, 한 주당 가격은 7,630원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가격에 거의 더블에 가까운 가격인데, 지금의 주가 가치가 싸다는 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7,630원. 원래 M&A 할 때는 원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400억 가량 양수 대금은 400억 가량을 인수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케이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2의 한직할 지분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여기 템버스 인베스트먼트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김종호 대표이사는 KF의 창업주의 첫째 딸 남편, 첫째 사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권이 템버스 인베스트먼트 회사로 지금 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랬을 때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모회사가 이제 케이프고요. 거기에 자회사가 케이프 증권입니다. 케이프 증권의
대표이사가 인수를 한 거예요. 보면은 네. 이거 뭐야? 7이 떠있지? 자, 그래서 이 지분 관계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템버스 인베스트먼트가 인수를 했는데, 최대 주주가 템버스 파트너스인데, 거기에 지금 대표가 임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열사예요. 계열사에서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템버스 인베스트먼트가 이번에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뭐야? 근데 문제는 KHI, 예, 김종호 대표, 김광호, 예, 회장과의 지금 지분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A 인수를 했지만 지금 계열사에서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계열사를 인수를 하고 좋을 것 같고, KH 이제 김광호 회장이 누구냐면요, 그동안 막 모나리자, 또 웰칸토, 그러니까 여러 알짜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서 수천억 대의 재산을 모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해서 지분 또 그리고 경영권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히려 또 이번에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인해서 템베스 인베스트먼트가 그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분 싸움이 이어질 걸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한직할 때처럼 계속해서 좀 유통 물량이 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임시주총 또는 정기주총 때 다시 한번 그 계속해서 또 이사 추천 싸움이 좀 벌어질 때 주가는 계속해서 변동이 나올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현재가에서도 뭐 한직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미리 좀 매수를 했어요. 우리가 네, 반갑습니다. 뭐 조선기자재, 또 조선엔진 관련해서 조선엔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번에 왜 자꾸 김광호 회장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지분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케이프의 자회사가 이제 케이프 투자증권이고요. 또 케이프 투자증권이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부국증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쪽으로 네, 계속해서 이제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쉽게 김광호 회장이 물러설 것 같지가 않아요. 자산 싸움만 놓고 봤을 때도 김광호 회장이 굉장히 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오히려 주가는요, 네, 주가는 KF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무슨 양수한 가격이 7,200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붙었을 때 또 M&A가 됐을 때는 충분히 원래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은 덜할 것 같고요. 다만 뭐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었고, 또 조선기자재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모멘텀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카타르 백척 수주는 오히려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KF는 개별적인 지분 싸움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KF는 눈여겨봐서요,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도 지난주에 수요일에도 매수하자마자 우리가 10% 수익을 챙겼고, 여기서 비중을 실어서 이날 5, 6% 수익을 챙긴 다음에 또 이번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익을 계속 챙기기 시작했죠. 수익 챙겼다가 다시 목요일날 재매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유 중이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대응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장중 공개방송을 하면서 여기 공개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도 KF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넉넉하게 드렸죠. 뭐 장중에 뭐 종가는 우리가 시가선보고대에서 매수를 했지만 종가는 음봉으로 매수했고, 또 다음 날에는 오히려 조정이 나와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매수를 못하신 분은 없을 거라 판단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월요일날 시가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KF에 대한 지분 인수, 또 그리고 지분 싸움에서 뭐 김광호 KH 회장이 뭐 이긴다, 뭐 진다,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대응하는 건 아니죠. 주식은 항상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기 때문에 일단 시가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한번 4,500원대를 돌파하고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4,500원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전고점은 또 무난하게 돌파할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예약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선고투자 후기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가 케이프를 시작으로 여기 우리 회원님이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잠시만요. 우리 회원님이 정리를 해놓으셔가지고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블루핑크 여기
우리 블루핑크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우리 보유 종목이 7종목,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보유 종목이 7종목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뭐 20개, 뭐 15개, 30개, 40개, 50개 있는 방에서 수익 난 거랑은 느낌이 다른 거죠. 또 우리는 비중이 깡패입니다. 항상 비중을 실어야 여러분들이 포트를 압축할 수가 있고, 또 시장이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아기업으로 시장이 그렇게 급락이 나왔던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아기업을 비중 20% 실어놨기 때문에 시장이 목요일도 안 좋았고 금요일도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시장이었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비중을 실었던 동아기업이 이틀 동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뭐 크게는 40%, 30-40% 이상의 수익을 챙겨서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종목 장세고요. 비중을 압축해가지고 포트를 압축해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한번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IT 관련 종목들, 또 2000년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상승한 종목도 있겠지만 IT 섹터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갖고 있거나 또 포트의 종목들이 많으신 분들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종목이 10개 넘어가면은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시장이 계속 좋으면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유 종목이 7개 또는 8개밖에 이게 최대입니다. 기존 회원님들 저랑 뭐 1월부터 2월부터 계속해서 같이 하셨던 기존 회원님들 기준으로 제일 많은 게 이 정도고요. 또 신규 회원님들은 지금 종목을 3개, 4개로 계속 회전을 하면서 지금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게 아니고 우리 VIP 회원님이 적었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중이 깡패가 맞았습니다. 제가 비중이 깡패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기업은 금요일날 시장은 갑자기 급락 나왔어도 동아기업엔 수급이 집중돼서 수익률 28%를 냈고요. 월요일부터 우리가 KF 수익 실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 월요일날 KF 수익 실현해서 매도한 거를 그대로 제일약품을 매수했습니다. 제일약품이 어떻게 됐냐면요. 월요일날 제일약품을 매수했겠죠. KF를 우리가 월요일날 매도를 했고요. 요날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네. 요날 우리가 비중을 실어서 매도를 했고, 그리고 팔자마자 제일약품을 매수했습니다. 나파모 스타트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달릴까 말까 방송에선 제가 같이 뉴지랩을 말씀을 드렸죠. 네, 뉴지랩도 말씀드리자마자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네. 그죠? 네, 이날 말씀드렸죠. 전 항상 특징 아시죠?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매수해서 급등이 나오면 팝니다. 그죠? 그래서 이날 시장에선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월요일날 말씀을 드려서 다음날 15.25%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미 돌파하고 급등이 나와서 매도를 못하신 분은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VIP방에서는 제일약품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약품은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갔었죠. 네. 그리고 제일약품은 매도하고요. 네, 수익 실현하고 나서 우리 여기 어디 가시죠? 그리고 테라제니트스를 매수합니다. 테라제니트스는 뭐 2-3%대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해서 매수가 위에서 1-2%, 2-3%. 우리는 1-2%, 2-3%는 그냥 매수가 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수익이라고 말하기는 좀 좀 부끄러워가지고, 1-2%, 2-3%는 그냥 매수가 위에서 봉투 매도를 합니다. 갈자리에서 안 가면 매도예요.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라고 무조건 급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수하자마자 갈자리에서 안 가면 매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그래서 로보로보를 매수해서 당일 단타로, 당일 단타로 이날이죠. 네, 수요일날 바로 5-6% 수익을 챙기고 나와서 다시 종가에 매수한 다음에 다음날 우리가 장중 공개방송 오전에 했을 때 매수가 위에서 싹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교체한 종목이 모더리님 반갑습니다. 교체한 종목이 뭐냐면은 KF예요. 네. 목요일이니까 그죠? 네, 요날 우리가 이걸 팔고 샀으니까 KF를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장중 공개방송에 참여하신 모든 유료 회원님들한테 다 같이 드렸던 종목이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뭐 VIP 종목은 더 좋은 거 있고요. 무료 방송에는 아주 덜 갈 거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 건 사실 어떤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장사치의 말이죠. 왜냐면 전 똑같이 드립니다. 우리 VIP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은 자주 하지 않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정도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VIP 회원님들이 사는 종목들을 체험하는 장중 공개 방송 오전장만 체험하지만 똑같이 체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VIP 방송은 더 기가 막힌 거 있습니다. 장중 공개 방송에서는 조금만 올라갈 거 드리겠습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 한국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가장 최고의
연봉을 받고 세계 최고의 그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죠. 모든 주식에 덜 갈 거, 더 갈 걸 다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팔아서, 그러니까 그대로 간 거면서 케이프를 팔아서 제일약품, 제일약품을 팔아서 테라젠, 테라젠 팔아서 로보로보, 로보로보 팔아서 케이프인데 그건 월요일, 내일 시장에 이제 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동아기업이 그날 장중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이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죠?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절반을 팔아서 15% 정도의 수익을 챙겼고요. 그죠? 이건 비중을 20% 실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임박을 했다. 종목 백화점이신 분들 지금 빨리 오셔라. 지금 이 종목 급등 나오기 직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제가 심지어 수요일날 우리가 비중을 이제 1차 매수가 비중 20% 샀다는 종목 아시죠? 1차 매수가 비중 20% 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요일날 제가 TV ARS 060-300-8249 ARS에서도 이 종목을 동아기업을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7% 다음날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죠. 27%. 그리고 금요일날 미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시장이 4~5%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기업은 오전에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15%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2차 VI 걸렸을 때 절반을 팔고 또 31,000원 이상에서 또 절반을 팔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게 이 가운데 절반 정도 한 33,000원 라인대에서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계속 매수가 위에 있다 말씀드렸던 게 들어오시는 족족 다 드렸어요. 들어오시는 족족 뭐 가격과 상관 안 하고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드렸습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바닥지에 관련해서 베트남의 수주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베트남의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신축에 들어가고 있는데 베트남 바닥재 점유율 1위인 기업이 동아기업이고요. 거기에 최근에 새롭게 신사업으로 추진한 점해질 관련해서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처음으로 회동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임박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니면 무료방송, 녹화방송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임박했다 그랬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종목을 압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막차 타시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음날 27% 그리고 그 다음날은 15% 우리는 일단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그죠? 네, 다 팔고 나왔고 자 그리고 또 매수란 종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예. 그리고 동아기업이 이틀에 걸쳐서 판 거고요. 그죠? 웰크론도 당일 단타를 칩니다. 예, 웰크론은 당일 단타를 치고 나왔고요. 그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참 웃긴 게 사실 그동안 미증시가 이제 급등이 나왔던 게 급등이 나왔던 게 뭐였어요?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가 종식돼서 시장의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뉴욕 증시를 보면요. 나스닥도 그렇고, 그죠? 네, 거의 뭐 똑같죠, 우리 증시랑. 전고점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상승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만선까지 돌파한 게 아니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살아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장에 또 한번 조정이 나와버리니까, 예, 다시 한번,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조 원 정도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밝혀서 어느 정도 금요일장에는 낙폭을 조금 축소한 모습이에요. 다만 이게 완전 증시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네, 다만 코로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시장이 지금 거의 V자 반등, 전세계 증시가 V자 반등에 가까운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고 그동안 상승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막대한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꺾였을 때는 언제 우리가 가을에 재확산될 건지 또 지금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해서 뭐 방판업체 또 그리고 또 뭐 학원 또 교내에서 계속해서 확진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태원 클럽발 재확진 이후로 계속해서 확진자 속도는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쉽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은 증시에 당연히 있지만 증시에 당연히 있지만 그 앞질을 누르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돈의 힘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은 시장이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 또 급락이 나온다 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 단언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진짜 그 방향에 모든 몰빵을 하면 됩니다. 예, 그 방향에. 그게 아닐 거면 함부로 지금 시장은 단언하면 안 돼요. 금요일날 시장이 미증시가 7% 빠질 걸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이 정도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선물 옵션 동시, 우리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는 시장이 약간 변곡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미증시가 마이너스 7%까지 급락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맨날 빠진다고 하면은 예상할 수 있었겠죠. 맨날 빠진다고 말하면은, 예, 맨날 시장이 V자 반등이 2000포인트 올라갈 때까지 맨날 빠진다고 하다가 지금 빠지면 제 말이 맞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근데 마이너스 7% 빠진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아침에 무료 회원님,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어차피 지금 경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동안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주말 동안에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럼 다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 다시 백투더 베이직으로 웰크론을 매수해서 사자마자 5%의 수익을 챙겼고요. 또 새롭게 매수한 그 종목 또한 매수가 위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월요일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럼 김준호 매니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날 또 K프란 종목도 수익 매도할 예정이고, 지난주에 그럼 VIP 회원님들 종목은요, 뭐 기존 회원님들 뭐 3개, 4개, 뭐 보통 한 종목, 두 종목으로 계속 회전을 하면서 수익을 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도 비중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제발 수익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률의 노예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그겁니다. 뭐 ELW도 마찬가지고, 제가 ELW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전 주식 전문가입니다. ELW는 우리 계좌, 포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 ELW 우리가 추가하는 것 뿐이고요.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계좌 관리를 해드릴 건데,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은 뭐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뭐 2천만원, 5천만원 제 각각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금액을 정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산이 뭐 1억이든 뭐 10억이든 5억이든 상관 안 하고, 뭐 예를 들어 20만원만 사보세요, 뭐 200만원만 사보세요, 뭐 50만원만 사보세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수익률만 강조하는 그런 수익률 퍼포먼스는 전혀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수익률은 뭐 100%도 날 수 있고 50%도 날 수 있고 60%도 날 수 있고 1000%도 날 수 있고 10,000%도 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비중을 실어서 종목을 압축한 다음에 비중을 실어야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나는 거지, 종목 백화점인 상태에선 절대 계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금요일날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오전장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지나고 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서, 또 지나고 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어우 다행이다 하고 지난 아픔을 사람이 잊기 마련인데, 금요일장 오전장 또는 금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포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5G나 2차전지 관련 종목, 동아기업도 물론 2차전지입니다. 제가 IT 종목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장 막판에 IT 종목도 또 매수를 해놨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IT 섹터의 포트를 집중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제약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뭐 개별주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절대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도 10종목이 넘어가면은 리스크 관리가 절대 안 된다라는 게 통계치로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10개 넘어도 된다, 30개 넘어도 된다, 20개 넘어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오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돌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계좌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종목들이 많으면은 뭐 20개 정도 있으면은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마치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어차피 한번 시장이 무너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계좌가 그냥 아예 그냥 아작이 나버리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좀 종목 장세, 또 섹터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도 동아기업 말고는 올라간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종목들이 다 무슨 신흥 SEC도 마찬가지고, 네, 삼진 LNG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 대부분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죠? 네.
동아기업만 나홀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5G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부분 종목들은 다 하락이 나왔지만 알서포트만 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또 원격 지원 국내 점유율 1위죠. 그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왔던 거고 종목별로만 상승이 나와요. 네. 그죠? 종목별로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VIP 회원님들 그리고 장중 공개방송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KF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조선 기저제 또 조선 엔진에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조선 기저제 관련 종목들을 다 보시면은 다 빠졌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네. 다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KF는 이 회복 속도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시장이 빠지면 당연히 빠집니다. 이 종목 또한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고 동아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렇게까지 시장이 4~5% 빠졌어요. 시장이 4~5% 빠지면 다 빠져요. 다만 그 회복 속도가 다르다 이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에 따라서 회복 속도가 다른 거예요. 마이너스 6%까지 갔었지만 15%까지 올라갔죠. 플러스 15%. 그럼 장중에 20%의 변동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빠지면 다 빠집니다. 다만 그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았을 때 회복 속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종목이 많으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5G 종목들도요. 시장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이 밀리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요.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OLED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맨날 IT, 5G, 2차전지 뭐 하는데 그게 때가 있는 거고 그 섹터 안에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게 1%짜리 5개 팔아가지고 5% 매수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말도 안 되는 비중들이 있잖아요. 뭐 2%, 3%, 4%, 5%, 6%, 7% 이런 것들을 싹 팔아버려가지고 비중 20% 또는 뭐 30%, 40%까지 비중을 실어서 그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아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이틀 동안 시장은 빠졌지만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었잖아요. 포트 계좌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무분별하게 어떤 종목을 몰빵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계좌에서 안정적으로 포트 관리가 하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5종목에서 7종목입니다. 제가 이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기준이고요. 저 또한 종목이 많아질 때는 최대 10개까지 늘어날 때도 있어요. 지금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리고 적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종목 더 사요 하더라도 3종목으로 회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고요. 이게 기준이고 그래서 제가 동아기업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고 말씀드렸을 때 들어오는 족족 비중 20%까지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우리 VIP 회원님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를 항상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6월 8일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오시는 족족 비중 20%가 1차 매수입니다. 전 종목마다 달라요. 어떤 종목은 비중 5%가 1차 매수인 것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비중 20%가 1차 매수인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비중 10%가 1차 매수인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뭐 삼성전자도 비중 5%, 뭐 KF도 비중 5%, KMW도 비중 5%, LG전자도 비중 5%, 오이솔루션도 비중 5%, 이렇게 하면은, 이건 포트 관리로 봤을 때는 전혀 사실, 꽝인 거죠. 그죠? 삼성전자를 비중 5% 매수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그죠? 포트를 집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계좌 수익이 나는 거지 모든 종목들을 5% 해가지고 종목 뭐 20개까지 늘려버리고 또는 3% 해가지고 종목을 30개까지 늘려버리고 또는 2% 근데 제가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VIP 회원님들의 종목 상담을 받다 보면은 너무 사실 좀 제가 깜짝 놀랄만한 너무 그런 포트 비중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 비중으로는 절대 우리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건데, 막 비중 1% 또는 비중 2%, 비중 3% 이렇게 포트를 많이 정말 종목들 막 30개면 다행이게요. 어떤 분들은 뭐 50개 있는 분들도 있고 뭐 0.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달은 시장이 좀 가파른 상승에 따라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또 8월달, 7월, 8월달에는 또 9월 15일날 그게 있죠. 네, 9월 15일날 공매도 이제 금지가 이제 다시 풀립니다. 그랬을 때 그 전에 8월부터 서서히 종목들이 또 조정이 분명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대기자금 또 예탁자금이 45조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시장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배가 있는 게 이미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이미 증시가 많이 급등이 나왔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2000선을 돌파하고 안착을 찾은 상태고 또 무조건 급락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미 경제 불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감, 또 2분기, 3분기에 대한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맨날 여러분들이 빠진다고 겁을 주는 거는 시장에 빠져야만 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뭐 워렌 버핏이든 워렌 버핏 할배든 대통령이든 트럼프든 누구든 간에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알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종목에 자기 자산을 모든 걸 그 방향에다 투자를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시장이 빠진다고 하거나 무조건 시장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자기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시장이 빠진다고 했을 때는 정말 자기 자산을 모든 거를 시장 하방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시장에 하방이 나온다고 인버스 매수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버스를 매수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설프게 비중 5% 10% 사가지고 이게 10% 수익 났다고 우리가 해지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인버스가 비중 5% 10% 매수했으면 주식이 90% 들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인버스 수익이 10% 수익이 날려 그러면 시장이 10% 빠져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시장이 급락에 나왔을 때 3% 이상의 시장이 급락에 나왔을 때 그럼 종목들은 10%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 최소 15에서 20%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는 건데 네. 뭐 종목들마다 25% 하락 나오는 종목도 분명히 있겠고요. 10% 시장이 하락이 나왔을 때 그럼 인버스 10% 수익 나면 뭐합니까? 비중 5%짜리, 비중 10%짜리 인버스가 10% 수익 나면 대체 뭐예요? 이게 해지예요? 종목 90%가 마이너스 15%, 25% 아작이 나버리는데 인버스는 제가 비중을 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매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만약에 이때도 인버스 하면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가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조금 사서 조금 수익이 났다고 했을 때 네, 황금잠이 잘했습니다. 조금 샀다고 했을 때 뭐 마음이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떤 바본 거죠.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는 걸 무시한 채 인버스 하나 올라간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포트에 종목이 20개, 뭐 15개, 30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 올라간다고 우와 막 감사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아작이 나고 있는데 왜 그 한두 종목 올라가는 수익률 퍼포먼스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럼 저는 뭐가 중요하냐? 저도 압니다. 포트 비중을 실어버리면은 당연히 어차피 뭐 동아기업도 비중 20% 실어서 한번 수익 인증하면 끝이에요. 저도 다다음 주 되면은 뭐 전 언급도 안 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죠? 네. 맨날 다음 주도 동아기업, 다다음 주도 동아기업, 제2의 동아기업, 뭐 이런 거 제 성격에 안 맞고요. 어차피 그 동아기업이던 상한가 들어갔던 제1약, 이번 주에 상한가 들어갔던 제1약품이든 뭐든 간에 또 KF도 마찬가지죠. KF도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이 종목도 팔고 나면 그냥 뭐, 그때는 언급하겠죠. 뭐 다다음 주, 뭐 7월 되면은 이제 부끄러워서 이 종목이나 언급이나 하겠습니까? 뭐 맨날 KF. 안 그래요.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종목일 뿐입니다. 저한테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포트 계좌, 어차피 뭐 수익 인증, 제가 7종목 또 3종목으로만 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매일매일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김준호 매니저가 진짜 포트가 아무리 기존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종목이 많은 사람들도 7종목밖에 되지가 않고 또 적은 사람들은 3종목밖에 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수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중도 또 확실하게 1차 매수한 종목이 20%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맨날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종목이 몇 개 중에 하나가 수익이 난 건지, 아니면 매수 문자는 안 보내고 제가 그냥 장중에 말로만 언급했던 게 매도 문자만 나가서 수익 났다고 하는 건 아닌 건지, 모든 걸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비중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VIP 보유 종목이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유 종목이 막 20개, 30개가 하루에 하나 수익 나는 거랑 보유 종목이 7개 정도인데 하루에 한 개 수익 나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고요. 비중 5%짜리가 거의 30%, 40% 수익 난 거랑 비중 20%짜리가 3, 40% 수익 난 거랑은 아예 다른 게임, 다른 영역인 거죠.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건 동화기업은 비중 20% 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가 두 번째 팔았던 가격은 뭐 30%, 40% 이상의 수익을 챙겼기도 했고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뭐 케이프는 이미 다 매수해놨고 이미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케이프 말고 그 외에도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공략할 종목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주말 동안에 김여정 부부장, 뭐 그냥 김여정이라고 할게요. 뭐 굳이 뭐 부부장이라고 뭐 우리까지 막 호칭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주말 동안에 짜증나게 합니다. 그죠? 이게 보면요. 보면은, 아까 이거 뉴스를 제가 따로 빼놨었는데, 잠깐만요. 좀 답답한 점은, 이렇게 보면요. 여기 있다. 주말 동안에, 지난번에 갑자기 남북, 계집애? 이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좀 활짝활짝 잘 웃고 얘가 좀 착한 것 같다 싶더니 아주 그냥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봐요. 남조선 것들, 하여튼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서만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더니 뭐 이제는 뭐 거의 뭐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겠다, 뭐 남조선과 결별을 하겠다, 더 심한 말도 했던데,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하더라? 잠깐만, 여기 보여드릴게요. 평화 메신저에서 막말 투사로, 참, 뭐, 이때만 하더라도, 그죠? 확 활짝 웃으면서, 뭐, 이러더니,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대북전단 살포는 정말, 명분인 것 같아요. 정말 명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바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라고도 했고, 또 정부 청와대에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였던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미국에서 전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격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지금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또 김여정이 지금 거의 뭐 권력 순위 거의 2인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자신의 입지를 계속해서 지금 대내외로 지금 알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만만한 게 남한이기 때문에 남한한테 계속해서 지금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월요일장에 뭐 경협주들은 어느 정도 좀 흔들림은 있겠죠. 다만 그 하락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제한적이다 느꼈을 때는 뭔가 지금 11월 또 지금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김여정 사태에 가뜩이나 지금 한미 방위비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딴 나라 애기처럼, 그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미군의 의무가 아니다. 미군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 이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가뜩이나 민주당 바이든 의원과 지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지금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지금 남한을 압박하고 또 이제 북한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는 모습이에요. 네, 북한 문제에 지금 크게 지금 관심이 없는 모습이고, 근데 다만 그 북한 카드를 임박했을 때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의 초기 대응이 좀 실패했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압박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민심을 빨리 지금 경제 부양책으로 살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뭐 북한의 비핵화. 근데 시간이 좀 무조건 너무 짧고요.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북한이 뭐 중국의 백을 믿고 이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또한 만약에 지금 북한 바이든 의원이 됐을 때는 지금처럼 네, 북미 대화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에는 분명히 북미 대화 실무 협상 카드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경협주의들의 하락은 비교적 제한적일 거라 판단돼요.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도 핵 억제력 강화 카드를 써서 핵 무기를 강화한다고 이미 밝혔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주의들은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전 항상 말씀드렸어요. 어떤 종목과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미 비중 20% 실었던 동아기업에도 30% 40% 이상의 수익이 났고요. 또 K푸드 이미 지금 시간에서 한가 들어간 상태고, 또 지금 우리가 종가에 매수했던 종목들도 매수가 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종목에 대한 미련에만 갖지 마세요. 우리가 종목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종목에 미련만 갖지 마세요. 제정신 아닙니다. 그죠? 네. 종목에 대한 미련만 갖지 마시고, 저는 항상 포트가 기준이에요. 뭐, 아무리 KF가 뭐 시간에 상한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 이 급등, 10% 20% 올라가는 것도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올라간다 한들, 다음 주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뭘 언급조차 안 할 겁니다. 그죠? 뭐 지난번에 대웅도 뭐 사자마자 50% 올라갔고, 뭐 DPC도 사자마자 뭐 비중 20% 실어가지고 15% 올라갔고, 또 지난번에는 비중 15% 사가지고 뭐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계좌 관리가 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건데, 그죠? 예. 근데 이번 주도 우리가 지금 현금 확보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미증시가 이제 뭐 급락이 나오건 하락이 나오건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S&P 500 1.3%, 나스닥 1.01, 그리고 다우지수도 1.90까지 올랐었지만 우리 증시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미 미 선물을 통해서 장중에 우리가 낙폭을 축소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장중에 미선물이 1%까지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4.52에서 1.45, 무려 3% 가까이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미증시가 상승이 나왔다고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제가 아까 우리 VIP 회원님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또 1차 매수, 우리가 또 비중을 또 20%를 이번 주에 또 실어 나갈 종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1차 매수를 해놨고요. 다음 주에 2차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을 30%까지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20%까지만 매수했죠. 뭐 들어오시는 족족. 예. 무조건 포트가 압축되어 있어야 돼. 시장의 앞으로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될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하락이 나오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오늘 저점 잡았으니까 앞으로 또 V자 반등, N자형 파동으로 계속 상승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무조건 빠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요. 네, 지금부터는 어떤 시장의 변동이 나와도 대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약간의 현금과, 네, 그리고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또 포트를 압축할 겁니다. 예, 비중 어떤 종목은 20%까지 매수할 거고요. 또 아무리 못해도 비중은 10%씩은 다 매수하겠죠. 그리고 종목을 7개, 6개에서 7개 정도 더 압축을 할 거고요. 6개에서 7개 정도로 종목을 압축한 상태에서, 예, 동아기업이나 또 무슨 KF나 이런 종목들처럼 당연히 또 KF를 또 팔고 나면 종목은 더 압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현금도 지금 25% 들고 있기 때문에 20%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또 종목을 압축할 겁니다. 늘려가진 않을 거고요. 네, 또 순간 늘려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방 또 포트를 압축할 거고, 다음 주에 제가 현금 또 20%, 또 어떤 종목은 또 30%까지 살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미 예고를 했고 이미 우리가 1차 매수를 금요일날 신규 회원님들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못 사신 분들은 당연히 다음 주에 제가 2차 매수할 때 비중 20%를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막차를 타시라고 우리가 지금 포트 집중한다, 지금 1차 매수한 종목이 있다, 계속 1차 매수 비중 20% 산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을 제가 공개가 됐죠. 이번 주에 뭐 동아기업을 말씀드렸었고, 동아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주에 뭐 상한가 들어갔던 제일약품도 있었고, 로보부터 시작해가지고 K4 월요일날 매수, 너무 많은 종목들로 지금 이번 주에 내내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죠? 네. 다음 주 이 여세를 몰아서 또 있습니다. 예, 비중 20%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고요. 임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중 20%를 1차 매수로 또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포트를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K4를 바로 수익 실현해가지고 더욱더 우리 강한 종목으로 포트를 집중해 나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징글징글한 종목들 가만히 들고 있는다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그게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런다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지금은요, 하루빨리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을 압축을 해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를 압축한 다음에, 그래야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KF처럼 또는 동아기업처럼 그때 제일약품처럼 네,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뭐 상한가도 들어가고, 예, 뭐 동아기업처럼 시장은 빠져도 나홀로 급등이 나오고요. KF처럼 네,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잘 매수를 하셔야만 포트 수익, 계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냥 2차전지 이거 좋으니까 KMW 실적 좋다며요, 오이솔루션 실적 좋다며요, 텔레피드 실적 좋다며요, 서진시스템, 나무기술, 알서포트, 머큐리, HFR 실적 좋다며요. 실적, 그건 컨센서스 보고 투자하는 매매는 누가 못합니까? 그죠? 네. 시장 빠지면은 가장 타격받는 게 IT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네. 혹시 실적이 2020년도, 2030년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혹시 이 컨센서스 보고 실적 좋아진다는 거 아닌 건지,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생각은 왜 1도 안 하시는 건지, 왜 자꾸 예상, 증권사에서 발표한 예상 컨센서스, 증권사에서 발표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왜 자꾸 5G의 업황이 좋아, 5G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기다 그래도 몰빵을 할 섹터는 아니라 이거예요. 왜?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차전지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2차전지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고요. 저는 동아기업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있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2차전지 관련 종목,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간외에도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격이 더 비싸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미래차 관련해서 뭐 항상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의 뭐 달릴까 말까 방송 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달릴까 말까. 전 항상 뭐 올라갔던 종목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목들을 오픈한 상태에서 말씀드렸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소차 관련 종목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달릴까 말까 해서 효성중공업 말씀드리고 나서 16%, 그리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무려 24% 이상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급등주를 매매하는데 급등 직전에 말씀드려가지고요. 네, 급등 직전에 바로 말씀드려가지고, 급등 직전에 말씀드리니까 시장에서 관심 없을 때 매수하니까 매수 못 하시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죠? 네, 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매수 못 하, 그럼 시장에서 관심이 붙었을 때 매도해버리는데, 동아기업과 차트가 똑같죠? 네. 시장에서 관심이 붙었을 때 남들이 매수, 지금이야 이제 또 수소차가 관심 많이 생겼을 겁니다.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빨간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 어떤 차트도 이뻐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다가도 빨간 장대 양봉 나오면 이뻐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기다가도 빨간 장대 양봉만 나오면 이뻐 보이니까 불나방처럼 따라 붙으면 언젠가는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매매가 반복되면은, 이렇게 만약에 불나방처럼 이날 급등한다고 따라 붙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시세가 연출되면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이 매매가 3번만 4번만 반복되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녹아버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럼 맨날 미련하게 또 그 그때 한번 손실 났던 것들을 2번, 3번 한번 손실 났던 것들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하는 건 바본 겁니다. 그죠? 네. 자꾸 빨간 양봉만 나오면 이뻐 보이는 거는, 예, 지금 정말 이제 벗어나야죠. 그죠? 장대 양봉만 나오면 따라 붙고,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이제 시작인 것 같고, 이건 이제 그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급등 나오기 직전에 한번 매수해 보세요. 제가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네. 급등 나오기 전날에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급등 나오면 팔면 그만인 거예요. 이때 잘못 따라
갔던 분들은 손실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28%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6%로 끝났으니까 사자마자 마이너스 20%인데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뭐 빠진다고 추매하는 건 가장 바본 거죠. 애초에 이거는 얼마큼 뭐 분할 매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빠진다는 이유로 추매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겁니다. 예, 저는 항상 2차 매수를 해요. 네, 그냥 제가 2차 매수라고 1차 매수라고 말하지 않는 종목은 절대 추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애초에 계획이 없던 매매는 하지 않아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 20%를 1차 매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최대 정말 최대 40%까지 매수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네, 어떤 종목은 비중 5%를 1차 매수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10%까지 매수한다는 거고요. 비중 10%짜리를 1차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20%까지 산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겠죠. 이렇게 저는 그 어떤 몰빵을 하는 종목 당연히 없겠죠. 그죠? 어느 정도 비중을 40% 50% 싣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비중을 실었었는데 이런 종목 또한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대안이 없는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거 매수해서 빠지면 끝난다. 이런 매매를 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비중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대안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 생각처럼 안 됐을 때 예, 제가 말했던 종목들이 비중을 또 실었던 종목들은 지금까지 100% 확률로 다 올랐어요. 우리 VIP, 이건 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최소 비중 20% 이상 실으라고 했던 종목 중에서 100% 이상, 그죠? 100% 확률로 다 올랐습니다. 100% 확률로요. 달릴까 말까 같은 경우는 91%의 확률로 종목들이 다 올랐던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전 달릴까 말까도 넥스트비트 74%, 로보로버 이런 거 강조한 적 없어요. ISC 수익률 강조한 적 없습니다. 확률을 강조했고요. 제가 매수했던 그 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했던 종목들의 평균 거래 일수, 목표가까지 터치하는 그 시간을 말했고요. 뭐 누적 수익률도 필요 없어요. 누적 수익률은 의미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확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종목을 까는 거죠. 손실난 종목들은 숨기고 수익난 종목들만 언급하면은 누구나 수익률이고 누구나 주식 천재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곳은 없고요. 그런 곳이 있다면 저 좀 소개해주세요. 제가 가입하게요. 가입비가 88만원이 아니라 8,800만원 아니 8억 8천이어도 전 가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된정이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주말 동안에 많은 회원님들이 가입하셨고 제가 이 방송을 끝나서 우리 회원님들 이거 문자 이거 정형 게시판에 이거 답글 다 달아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답글 싹 달아드릴 거고요. 장중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KF 매수하신 분들은 뭐 미리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10분이 넘는 분들이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무슨 비중 3%, 5%, 6%, 7%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올라간 것만 강조하고 뭐 비중 1% 여러분들 자산이 막 1억 10억이고 막 5천만원 1억인데 막 50만원만 사보세요, 3만원만 사보세요, 4만원만 사보세요, 10만원만 사보세요, 100만원만 사보세요, 쬐끔만 사보세요, 200만원만 사보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올라가면 수익률만 말하세요. 이런 짓거리 안합니다. 우린 계좌 수익이 중요하고요. 비중을 실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중 20% 사가지고 30% 수익이 났다는 거는 여러분들 비중 5% 좋아하시는 비중 5% 기준에 30% 수익은 120%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날짜는 금요일날 가입하신 분들이나 주말에 가입하신 분들도 평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운영자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날짜를 이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님. 지금은 변동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날 운영자님들이 일괄적으로 다 날짜를 변경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소피님. 알겠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식 한번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방송에서 올라갔던 종목만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목을 다 오픈해요. 네, 모든 종목을 오픈하고 어떤 타이밍에 네, 미선님 빨리 오세요. 네, 어디 갔다 오세요? 밖에 나가서 네, 위험합니다. 저한테 빨리 오세요. 그죠?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저만큼 미성님 아시죠? 저만큼 확실하게 우리 신규 회원님들 아실 거예요. 오시는 족족 동아기업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20%씩. 어떻게 제가 포트 관리를 하고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매매라는 거는 제가 자신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어떤 뭐 말도 안 되는 뭐 한 종목 ISC 뭐 80% 100% 갔는데 ISC 한 종목만 보고 100%
200%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종목 싸움으로 갔을 때는 제가 뭐 최고라고 말 안 할게요. 왜냐면 그게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종목 30개 중에 하나 뭐 안 팔아가지고 100%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올라가는 과정에서 절반 팔고 절반 팔아가지고 비중 1% 아니면 회원들 들고 있지도 않은 종목들을 혼자 100% 갔네 200% 갔네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원님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VIP 문자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VIP 회원님들의 문자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 네 VIP 문자 기준입니다. 뭐 전문가 혼자 하는 모의 투자 말고요. 혼자 회원과 다른 모의 투자 말고요. 2020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1월부터 저 6월까지요. VIP 모든 문자 내용 비중을 다 까야 됩니다. 네. 모든 문자 내용을 공개했을 때 대한민국에 저보다 수익 많이 나는 곳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투자자문, 투자운용사, 자산운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원 뭐 100분 이상 되시는데 100분 중에 한두 분이 몰빵 쳐가지고 수익 많이 났다. 이건 아닌 거죠. 제가 보낸 모든 문자 내용이 기준입니다. 그죠? 네. 아, ARS 번호요? 잠시만요.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보다 수익이 많이 난 곳은 없어요. 어떤 무슨 종목 30개 40개 뿌려가지고 그 중에서 수익률 퍼포먼스 있죠. 그 중에서 하나 뭐 100% 갔네 200% 갔네 300% 갔네 3000% 갔네 억 프로 갔네 이런 거랑은 비교 불가하고요. 진짜 그냥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싶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좌 수익이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를 명분을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 명분을 잊지 마시고 어떤 종목적인 퍼포먼스 비중 1% 산 게 100% 가고 5% 가고 1000% 간 게 뭔 의미입니까? 자산이 10억인데 3만원만 사보세요. 4만원만 사보세요. 이래가지고 그게 뭐 1000% 가든 10,000% 가든 그게 뭔 의미예요? 비중을 실어서 포트를 압축하고 계좌를 외국인과 기관처럼 매수하는 거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따라 사는 게 외국인 기관처럼 매수하는 게 아니고 포트를 압축하고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매수하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번에 가입했는데 제발 앞으로도 지금처럼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잠시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VIP 회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잠깐만. 제가 이렇게 모든 방송들을 녹화 방송을 다 올려놓고 지금도 VIP 회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진짜 정직하게 투명하게 뭐가 투명한 건지 잘 보세요. 그냥 말로만 투명하고 정직한 게 아니라 방송 종목을 다 깠는지 그리고 또 VIP 회원 종목들을 모든 걸 다 오픈한 사람이 그 페이지를 공개한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어떤 수익난 종목만 잘라서 문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페이지를 공개했는지 또는 공개방송에서도 원샷 원킬로 공개방송이라고 4개 5개 6개 뿌려가지고 수익난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네 번째 방송이 뭐였어요? 네 번째 방송에 케이프 말씀드렸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럼 4전 4승이네요. 그죠? 네. 원샷 원킬로 누가 말을 했는지. 모든 걸 오픈했을 때 저만큼, 예. 수익이 많이 났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100% 1000% 갖고 있는 계좌가 있다라면은 종목 중에 그게 비중이 몇 개인지 그 문자를 한번 봐보세요. 그걸 얼마큼 사라고 했는지 혹시 쬐끔만 사라고 한 건 아닌 건지 정말 그 중에 뭐 종목을 여러 개 방송 중에 말로 해서 수익난 종목만 강조하는 건 아닌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뭐가 포트 관리인지 또는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매매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잠시만요. 네. 우리 아까이스님이 저 자꾸 택배 하나 보내주신다 그래가지고요. 네. 네, 라오사미님, 걱정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일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이스님. 여기는, 내일 제가 그 번호, 1588 말고 02로 시작되는 거 하나 내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네, 내일 장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케이프 수익 잘 챙기면 되고 또 여기 일요일이니까 사이트에서 어떻게 가입하는지 또 그리고 하루를 더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날짜를 제가 이땐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3일씩 드린다 그랬고 지금 이제 하루를 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종목 상담을 받으시면 되는데 종목 백화점이신 분들도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 팔아가지고 뭐 비중 2% 3% 싹 팔아가지고 제 한 종목에 집중시켜 드릴 거니까 진짜 주식으로 돈 한번 벌고 싶고 계좌 수익이 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더 드릴 거예요.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7일 2개월이 14일 가입 문의는 1588-0648을 내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 확인해 드릴게요. 사이트에서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날짜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우리 운영자님들이 일괄적으로 수정해 드릴 거예요. 네. 우리 미성님 다시 오셨네요. 네. 미성님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미성님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요, 네. 일단 무료 회원이 가입되신 분들은 ARS 결제로 가능하고요. 네. 안정적인 계좌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집 나가서 고생했어? 그럼 왜 나가? 감사합니다. 예. 아까 했으니, 네. 선물 안 보내셔도 되는데, 왜 또 선물, 네. 잘 오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하루, 어떤 일주일, 뭐, 지난주에 저만큼 많이 수익 난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일주일, 어떤 한 달, 뭐, 이렇게, 우리 주식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급등주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또 상반기, 또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저만큼 계좌 수익이 많이 난 사람은 없다니까? 어떤 하루를 놓고 보고, 내일, 너가 제일 수익 많이 날 거냐? 내일 모레, 너가 수익 많이 날 거냐? 그러면 전 장담 못해요. 다만,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하고, 계좌 수익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왜? 모두가 따라올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네, 모두가 따라올 수 있는 매매를 보여드리고 있고,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한다는 거는 제가 최근에 수소차 관련 종목들 뭐 효성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더 올랐습니다. 다음날 24% 올랐죠. 뭐 이노메트리도 그렇고 루트로닉도 마찬가지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뉴지랩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순환매 돈다고 제일 먼저 직전 바로 전날에 말씀드렸었고요. 뭐 최근에 뭐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고 JNK 히터 계속 가고 있죠. 뭐 나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A테크놀로지, 에스콘의 풍국주정도 수소차 관련 종목이고 노바텍 모든 종목들 넥스타일, 한국화장품 제조, 경남제약, A테크솔루션 모든 종목들을 제가 어떤 타이밍에 매수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급등 직전에 정말 매수하는지 라오시큐어, 주민턴의 ICD, 레몬, 대하테아이, 제테마, 대성차토, 윙이푸드, 현대공업 예. 모든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급등 직전에 매수하고요.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붙었을 때는 진짜 그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86종목을 지금까지 추천을 했고 평균 수익률은 20%였고요. 91%의 확률로 누적 수익률은 뭐 1600% 더 이상 됐겠죠. 아직 수정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목표가 돌파한 게 68개였고요. 손저가 이탈한 게 7종목이었고요. 홀딩한 종목이 11개고 평균 목표가 터치 기간은 3.5거리를 걸린다라는 거를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 네. 맞아요. 우리 청양님이 우리 장중 공개 방송하고 있을 때 동아기업 들고 있다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VIP 종목들을 안 숨깁니다. 막 추접스럽게 우리가 들고 있다고 해서 동땡땡땡 종목 급등 중입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DPC도 우리가 지난번에 절반 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DPC도 그래서 DPC도 우리가 비중 20%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5% 수익 챙겨 나왔고 이때도 우리 들고 15% 들어가서 비중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깡패입니다. 비중 1% 2% 뭐 여러분들 자산이 10억인데 피해 가려고 만원만 사보세요. 2만원만 사보세요. 4만원만 사보세요. 10만원만 사보세요. 100만원만 사보세요. 150만원만 사보세요. 300만원만 사보세요. 500만원 그런 짓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산의 비중 확실히 실으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런 짓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산이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6천만원 물려있다고 현금 4천만원 있겠죠. 주식이 물려있으면은 그럼 이 4천만원 중에서 비중 20% 사라 그러면은 800만원이 아니라 이거를 팔아서 비중 20%면은 2천만원 사라는 겁니다. 1억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네. 그래서 제가 금액을 정해드리지 않아요. 왜? 전 그게 너무 싫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1억이던 5억이던 5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10만원만 사보세요. 20만원만 사보세요. 해서 오르면은 수익률만 강조 한번 해볼까요? 수익률만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빠지면 뭐라 그래? 20만원만 사라 그랬잖아요. 10만원만 사라 그랬잖아요. 100만원만 사라 그랬잖아요. 200만원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왜? 우리는 지금 어떤 수익률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우리 계좌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종목 20개 30개 뿌리거나 아니면 쬐끔만 사보세요. 10만원만 사보세요. 5만원만 사보세요. 5만 6만원만 사보세요. 7만원만 사보세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좌 수익 난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계좌 수익이 날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포트를 압축해야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맞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도 어떤 유튜브 보니까 3.0% 올라간대요. 예, 그런 수익률의 이런 환상에 아직까지 못 벗어나신 분들은 돌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오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확실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하면서
모든 회원님들을 끌고 가는 전문가는 없을 겁니다. 일부 회원들, 그들만의 잔치를 보여준 적은 없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를 합니다. 동아기업 들어오는 족적 여러분들에게 비중 20%까지 사라고 했다면 이걸 못 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안 사는 사람이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비중 20% 1차 매수를 다 하라고 하면 이건 못 사는 사람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전화 매매도 가능했을 거예요. KF도 마찬가지죠. 예. 단기 매매를 하지만 급등이 나오고 직전에 매수한다 그랬고, 이나 제가 말씀드렸고, 예. 이나도 시장 여파를 밀렸던 부분이 있었죠. 네. 그리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전부 끌고 갑니다. 못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기존 회원하고 신규 회원하고 구분을 준다는 건 전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뭐 공부를 통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리딩이라는 건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 매수할 가격을 1% 2% 넉넉하게 드리고 팔 수 있는 가격을 드리는데, 무슨 기존 회원님들 보면서 희망 버스 타세요라는 말하기 제일 싫어요. 기존 회원님들 이렇게 수익 많이 나잖아요. 신규 회원님들을 공부 더 하세요, 공부 더 하세요, 이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네. 그죠? 비중 20% 동아기업 이틀 만에 평균 수익은 23%고요. 그죠? 가입한 지 이틀 만에 똑같이 수익이 나버리잖아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정해드리고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다 정해드리는데, 매수 못한 사람이 어디 있고 기존 회원만 수익 나고 신규 회원만 수익 나는 구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네, 비중 20%. 비중이 깡패인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죠? 새파란 시장에서 비중 30%. 비중이 깡패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수익률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비중을 공개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네, 비중 20%라는 게 팩트인 거예요. 그죠? 네. 동아기업 뭐 36%. 들어온 족족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린 이 종목의 비중을 20% 샀다는 거는 확실한 사실인 겁니다. 그죠?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뭐 43%까지 수익 나신 분들도 있고요. 왜 고가에 팔았기 때문에. 그죠? 비중이 깡패인 겁니다. 늘 비중이 깡패인 거예요. 수익률만 자랑하는 건 이제 끝났고요. 네, 수익률 퍼포먼스는 이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진짜 계좌 수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요령이 있고요. 네. 여기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굉장히 간단해요. 회원가입 딱 클릭하셔가지고 날짜 아까 제가 88만원이면 얼마인지 다 말씀드렸죠. 88만원이면은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7일, 14일, 30일 드리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하루씩 더 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방이동하실 분들은 내일 8시 반 이후에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지금 종목들이 꽉 물려있기 때문에 종목 다 매도하고 나서 올게요. 그 매도는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이 오자마자, 동아기업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었고, 포트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쓰잘데기 없는 비중 2%, 3%짜리 종목들을 싹 팔아가지고, 동아기업과 우리 종목들로 포트를 집중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계좌 회복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무조건 시장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사실. 그죠? 네. 제가 그거를 포트를 집중시켜드리고, 수익으로 전환시켜드립니다. 보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예. 비중 2%짜리, 3%짜리 많기 때문에, 제가 요런 식으로, 네. 보면은 싹 팔아가지고, 보면요. 됐어? 비중 2%, 3%, 5%, 6% 이런 것들은 목표가 손절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뭘 팔아서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희동님 계시고, 잠깐만, 어떤 분이 딱 대부분 포트가 비슷해서, 자, 이건 누군지는 공개를 안 할게요. 대부분 포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뭐 2% 막 후성 네스타 이렇게 쭉 있고, 뭐 2%, 3%, 뭐 7%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해요. 아이고. 그냥 2% 정도 다 매도해서 동아기업 일단 15% 매수하시고요. 뭐 몇 프로 다 팔아가지고 제종목 뭐에 사시고요. 이렇게 다 정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아기업은 이제 20%까지 샀고, 제가 30%까지 비중 실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은 뭐 2%, 1%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 제가 누구라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많아요. 1%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 수익 날 때까지 수익 잘 팔고 오겠습니다 할 거면 저한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수익 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저한테 올 필요 없겠죠. 이미 좋은 시기 다 놓칩니다. 지금 종목 장세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제가 탁탁 집어드리고 비중을 제가 실어드려요.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저는 비중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다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 투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돈을 법니다. 알겠죠? 네. 계좌의 수익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의 종목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떤 종목에 제발 미련 갖지 마세요. 좀 빠진다는 이유로 추가 매수했다가는 여러분들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렇게 물 타고 좀 빠진다고 물 타고 좀 빠진다고 물 타고 해가지고 운 좋게 빠져나올 때도 있겠지만은 그 매매는 2번 3번 반복하면 한 번 물려요. 모든 종목들을 10년 연봉으로 한번 봐보세요. 10년 동안 올라간 종목이 맞나 빠진 종목이 더 맞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볼 필요도 없겠죠. 네. 종합지가 지수를 연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까지 박스권을 탔고 이렇게 한번 급락이 나오면 장사가 없겠구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장기간 박스권을 탔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빠진 종목이 많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치 않은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가치 투자는 2008년도 이후로 웬만한 가치 투자를 표방했던 투자자산 운용사, 자산 운용사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트렌드 매매에 입각한 급등하기 직전에 급등주 매매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단기 매매가 뭔지 보여드린다고 했죠. 제가 두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우리 장미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종목 많아서 깜놀했어요. 관리가 안 돼요. 전 가입 후 눈 딱 감고 정리 후 수익 중입니다. 종목 많으면 누가 좋아? 전문가는 좋습니다. 왜? 종목 많으면은 수익 난 것만 강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익 난 종목이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죠? 다만 빠질 종목들도 더 많습니다. 갑자기 대주주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갑자기 감사보고 제출 안 해가지고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상폐되는 종목도 나올 수 있고요. 시장 여파로 시장 빠지면 다 빠진 종목들 수두룩 빽빽 나올 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럼 요것도 올랐어요. 저것도 올랐고요. 이것도 올랐고요. 이것도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차피 시장 빠지면 그냥 끝나는 매매입니다. 그죠? 폭망입니다. 폭망. 그럼 어떤 수익률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엔 굉장히 매력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매력적인 매매지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계좌 수익 입장에서 정말 빵점짜리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반박하면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전 통계학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장이 좋으면 좋습니다. 시장이 매일매일 상승하는 시장이고 영원히 상승하는 시장이면 당연히 종목 많아도 상관없겠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이 한 번만 하락이 나와도 끝나는 시장이고요. 저는 자산이 많아서 종목 많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농부 박용옥씨 항상 보여드리죠. 2,000원 갖고 매매하시는 분인데 9종목밖에 안 해요. 그럼 다 5G 그놈의 5G 종목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굿보디자인, 대동공업, 대륙제간, 삼천리자전거 이런 종목들 갖고 있고요. 다 비중 5% 쭉, 비중 10% 쭉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은 210억, 어떤 종목은 38억, 어떤 종목은 110억. 집중할 종목은 집중하고요. 50억, 10억 다 틀려요. 네. 그래서 2,000원 갖고 계신 분들도 9종목 갖고 하는구나.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신 분들도 종목이 6개밖에 없구나 라고 보시면은 400억 갖고 하시는데 6종목. 그죠? 2,000원 갖고 하시는 분들도 9종목.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종목들 또한 뭐 5G, 2차전지, 막 삼성전자, 반도체 요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잡주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거기에다가 타짜의 유명한 대사죠. 그죠? 삼천리 자전거에 210억을 태워? 그죠? 네. 한 끗에 뭐 5억을 태워?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대륙제간에 110억을 태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장에서 가장 중심주를 하고요. 모두가 매수할 수 있게 시장에서 관심 없을 때 매수한다는데 뭐 3월달에 매수해놓고 올랐죠 자랑하는 건 양아치죠. 3월달에 시장 이렇게 급락 나왔었는데 이때 안 올라간 종목이 어디 있어요. 이때는 언급 안 하다가 이제야 3월달에 추천했던 종목 100% 수익, 60% 수익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보고요. 네. 뭐가 진짜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수익률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수익률 몇 프로? 뭐 50%, 60%입니다. 70%입니다. 80%입니다. 100%입니다. 그걸 얼마큼 비중을 실었는지 정말 매수 문자 모든 VIP 보유 종목이 대체 몇 개인지 그걸 그냥 말로만 뭐 5개요 4개요 이게 아니라 진짜 저처럼 VIP 모든 문자 내용을 공개를 했는지 방송 추천 종목이 맞았다면 방송 추천 종목을 모든 걸 오픈했는지 공개 방송에서 올랐던 종목들이 정말 100점 배표
원샷 원킬이었다면요. 네. 그걸 다 오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추천 종목은 KF였고요. 그죠? 2020년 VIP 회원님들 문자 기준으로 저보다 수익 만난 사람 없습니다. 있다면은 한번 가져와 보세요. 1월부터 6월까지. 네. 그럼 됩니다. 다 모두가 수익이 잘 난다고 하죠. 뭐 카톡, 한경, 매경, 2데일리. 예, 모두 다요. 근데 모든 데이터를 가져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수익 난 종목만 강조하면 다 수익이 나는 거죠. 다만 저처럼 모든 걸 오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보다 수익 많이 난 사람은 없습니다. 전 자신해요. 자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시장 고점에서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시장 고점에서 현금을 60% 80%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합니다. 그 누구보다 코로나 사태를 빠르게 여기서 60% 80% 시장 고점에서 현금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신하고요. 또 시장 바닥에서 이거 자주 보여드렸던 거죠. 이거 문자 보면은 시장 바닥에서 뭐 비중 뭐 1, 2% 장난친 거 아니고요. 뭐 레버리지 샀는데 5% 사가지고 뭐 수익률만 강조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보면요. 저는 항상 비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월 19일날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니까 3월 19일 때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요. 지금도 뭐 동아기업으로 비중 실었고 또 제가 이번 주에 실을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월 19일 여기 보면은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던 게 3월 19일이죠. 이때 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비중을 40% 많게는 50%까지 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고점에서 현금 60% 만들어놔. 시장 바닥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40, 50%.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버스는요. 비중 40에서 50% 실을 거 아니면 그 수익률을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어차피 시장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주식이 더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인버스 빠지면 그 비중 5% 10% 뭔 의미냐 이거예요. 주식은 다 빠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시장 고점에서 저는 현금을 60% 만들었고요. 시장 바닥에서 확실하게 레버리지 상품으로 비중 40에서 50% 실었고 그 누구보다도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도 최근에 다시 포트를 압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동아기업 말씀드렸는데 시장 빠졌을 때 오히려 얘는 나홀로 급등이 나왔고요. 목요일날 장중공개 방송에서 케이프 말씀드렸던 거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번 주 케이프 우리가 비중 실어서 월요일날 케이프 수익 냈다고 말씀드렸고 케이프 판 거를 제일약품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상한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요. 제일약품 판 거를 테라젠 매수해가지고 테라젠 매수가 위에서 이날 팔았고요. 테라젠 매도한 거를 로보로보 매수해가지고 단타로 5, 6% 수익 챙긴 다음에 또 매수해서 매수가 위에서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매수한 게 케이프, 동아기업 그리고 또 우리 종목들 시간에서 급등 나왔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포트를 집중해서 최소 20% 실을 종목이 있으니 종목 백화점이신 분들은 빨리 오시면 되고 목요일날 KF 사신 분들은 수익 모두 축하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 정형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간 미성님 가입 축하드리고요. 또 주말 동안에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가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88만원 2개월 3개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자동 연장 할인돼 있지만 자동 연장 안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하고 싶은 거 클릭하신 다음에 결제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카드번호 입력하신 다음에요. 날짜는 내일 운전자님들이 일괄적으로 수정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카드번호 입력하시고 휴대폰 인증 받으시면은 인증번호가 갈 겁니다. 문자로. 그리고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무이자 할 건지 뭐 2개월 할 건지 일시불 할 건지 결정하시면은 바로 결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게 정형 게시판에서 보유 종목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해서 여기 VIP 오리엔테이션까지만 딱 들으시면은 내일부터 따라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이거 어디갔어? 여기 오자마자 오신 분들도 세모나님도 오시자마자 비중 20% 매수하라는데 매수 못하실 분들 없잖아요. 매수 가격 우리끼리 치고받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차트 하나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알아서 하라는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기존 회원 신규 회원 전혀 구분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5일만 해도 기존 회원님들하고 포트가 똑같아지고요. 이틀 만에 똑같이 수익이 나는 거죠. 그죠? 평균 수익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차트 이렇게 보면서 22선 돌파 종목만 매수하세요 하면 어떤 분들은 수익 나겠지만 어떤 분들 이렇게 잘못 매수하신 분 돌파할 때 잘못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 나겠죠. 수익 나신 분들만 한번 수익 인증 해볼까요? 이러면 누구나 맨날 수익 나죠. 그죠?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매매하면 누구는 시장 상방을 보고 누구는 하방을 맞겠죠. 그럼 맨날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실 나신 분들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희망 버스를 태운다는 건 잘못되는 거고요. 리딩은 제가 합니다. 16년 경력에 제가 하고요. 제가 사라는 가격을 넉넉하게 제시해드리고 팔라는 가격을 제시해드리면 신규 회원님들 매수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요. 매도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예.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비중은 얼마큼 실어야 될지까지 문자를 다 보내드려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2차 매수. 저는 2차 매수가 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2차 매수가 끝입니다. 뭐뭐 팔아가지고 뭘 사까지 다 말씀드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도 대박 수익이 납니다. 우리 종목, VIP 보유 종목이 7개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수익 랠리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뭐 급등한 종목도 있고 다 있고요. 그죠? 다음 주도 그 KF 벌써 예약이 돼 있죠. 그래서 KF를 또 시작으로 지난주와 똑같네요.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도 KF를 시작으로 시작했는데, 그죠? 네. 그죠? 미국 주식? 그게 잠깐만, 어디까지 그게 있어요? 그게 잠깐만. 이게 바뀌었는데, 얼마까지는 비과세인데, 얼마 이상 수익이 났을 때부터가 이제 과세가 붙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황근자님도, 예, 모두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직장인분들도 제가 자세하게 문자 보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진짜 주식 한번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무조건 제가 포트 수익, 계좌 수익을 나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이동 하실 분들은 내일 아침에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저는 장 끝나고 내일 올라갈 종목들, 급등할 종목들 다 추려놨으니까 VIP 회원님들 가입하신 분들 종목 상담 싹 올려놓을 거니까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하여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급등 수익 또 이어집니다. 뭐 제2의 동학기업, 저 이런 말 싫어해요. 동학기업을 더 뛰어넘을 종목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저의 주력주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다음 주에 제가 매수하고 비중 싣는 그 종목이 주력주예요. 어차피 우리는 계좌 수익이 중요합니다. 매매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호등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줘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오늘 가입하시고 주말 동안에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최선을 다해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남은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주신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 정보 상담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올려주서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 늦게까지 남아주신 신가철님, 엄기열님, 블루핑크님, 공항어부님, 와이프님, 우리 VIP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스물 빼기 하나님, 신디마님, 모도리님, 매시리님, 소피님, 김춘수님, 두사칠칠님, 우리 다 VIP 회원님들이시네. 아지송님, 청량님, 에쏘님, 아까이스님, 노년두 부자님, 청송님, 박실장님, 썬썬님, 아리랑님, 한송현님, 은님, 영미연님, 이님, 예.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KF 말씀드렸었는데 이틀 만에 또 하루 만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월요일날 잘 파시고요. 수익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 확인하세요. 다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